6번째 이야기, 전생의 술집 며느리. 대구 어느 대학의 교수를 지낸 안 교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안 교수는 본래 만석군의 딸로서 서울의 모대학을 졸업한 뒤 세계 일주까지 하고 귀국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 사변이 발발하여 남편은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안 교수는 유복자인 아들을 정성껏 기르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수재여서 대구 경북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공부 잘하는 외아들만이 유일한 정신적 의지처였던 안 교수에게 어느 날 날벼락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한강의 광나루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그녀는 소식을 전해 듣자 기절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려 서울에 올라왔지만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아들의 시신을 보는 순간 또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홍제동의 화장터에서 불가마속으로 들어가는 아들 시체를 보면서 기가 흩어져 버린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젓하고 교양 있던 미모의 여교수가 정신병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종로 내거리를 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 증상이 너무나 심하자 집안 식구들은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가지 않는 그녀의 온몸을 끈으로 묶어 병원 지하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안 교수의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얼마 동안은 아들을 부르면서 벽에다 머리를 찧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가 하면 손톱으로 얼굴을 쥐어뜯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안 교수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받는 동안 안 교수의 정신 이상 상태가 조금 나아졌으므로 가족들은 절에서 요양시키고자 하여 해인사로 보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주 멍청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있으라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서있으라면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을 뿐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돌아보지조차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증상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앉아있다가도 사람이 오면 일어서고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뚫어지도록 무섭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의 자취가 멀리 사라져서야 비로소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얼마가 지나자 이제는 사람이 앞에 오면 인사를 할 줄도 알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으며 차츰 스님들과 한두 마디의 대화를 시작하더니 말이 늘어나서 세계일주를 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의를 많이 하였던 때문인지 말도 아주 잘하였고 듣기도 잘했습니다. 이때부터 스님들은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다 인과업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대로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짓는 대로 내생에 받는다는 이야기며 불경 속에 개송이나 설화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형상으로 있는 바 모든 존재는 모두 다 변하고 생멸에 없어지는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이 실다운 존재 아닌 줄로 보면 그때에 곧 열애를 보리라. 이와 같은 개송을 읽어주고 설명해주면 곧잘 알아듣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생로병사가 있는 허망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자리는 전생에서 금생으로 다시 내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불교에 인연이 있는 분이어서인지 점차 귀가 열리고 인과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들로부터 인과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 교수는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 스님. 그러고 보니 저희 전생은 술집 며느리였습니다. 스님들은 이분의 정신이 또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동정을 살피는데 이번에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버선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교수는 오른발 복숭아뼈 부근의 빨간 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점이 전생의 술집 며느리였음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의 줄거리만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만석군인 안부자 집에 태어날 때 그 집은 대구 삼덕동에 있었는데 허름한 노인이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댁에서 여자 아기를 낳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노인을 사랑채로 불러들인 다음 내실로 사람을 들여보내 알아보게 한 결과 방금 딸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기의 오른쪽 발 봉숭아 뼈 밑에 빨간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갓난 아기의 발에 불을 비추어 살펴보니 과연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노인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부자가 곡절이 있음을 알고 약주를 대접하며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저희 늙은 내외는 저 수성못가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들을 하나 두어 결혼을 시켰지만 아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며 북만주로 돈 번다고 가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홀로 남은 며느리만 데리고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찌나 효부였던지 시부모를 모시는 정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며느리는 우리 노부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수성못가에 자그마한 선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을 받아다가는 찬물을 타서 마을 사람들한테 팔아 우리 부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지요. 젊은 과부가 술을 판다고 하니 이런저런 남자들이 모여들어 술을 사 먹었기 때문에 제 식구는 끼니 걱정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며느리 덕에 편안히 살았지만 며느리는 추운 겨울에도 속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입고 맨발로 지내다 보니 감기가 들었고 감기가 폐렴이 되어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난 봄에 죽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죽고 난 뒤에 저희 늙은 내외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불쌍하게 죽은 며느리 생각을 한시도 놓지 못하였는데 어제 저녁 꿈에 며느리가 나타나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오늘 산 너머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꼭 도와드릴 것이오니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리고는 일어나면서 복숭아뼈를 가리키는데 보니까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잠이 깨어 안 늙은이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도 밝고 며느리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발길이 저도 모르게 이 집에 미쳤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틀림없는 저희 며느리의 환생입니다. 만석군 안부자는 노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한 데다 구중궁궐 같은 만석군 집 안채에서 방금 낳은 아이의 오른발 복숭아뼈 밑에 붉은 점이 있음을 알아맞힌 것 등을 미루어 노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부자는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도 주고 좋은 논 열마지기를 주어 노인 부부의 생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연 때문에 안 교수의 어릴 때 별명은 술집 며느리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부르지 않았지만 4~5살까지는 술집 며느리라고 놀려서 많이 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끝낸 다음 안 교수는 말했습니다. 스님들께서 전생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니 그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틀림없습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님을 봉양한 공덕으로 금생에 만석군 집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물에 손 한 번 넣어 본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추쌈조차 옆에서 싸서 주면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무엇이나 뜻대로만 하고 호강만 하였는데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이제는 하나뿐인 자식까지 잃었으니 이 모두가 술을 판 과보여 전생의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시부모 봉양을 지성으로 한복은 복대로 받았지만 술장사를 하면서 좋지 않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아들을 잃고 정신을 잃는 업보를 받은 것임을 그녀는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인과응보를 분명히 깨달은 안교수는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와 현재 매우 의미 깊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전생의 잔을 들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극한 효심은 부잣집의 복으로 돌아왔고 구정물 속 삶은 연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은 기쁨이 아니었고 과보는 벌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가슴에 묻은 뒤 그녀는 미쳐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의 폐허 위에 인과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모두가 술을 팔고 그 술에 물을 탄 과보여 전생의 깊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말 너머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이 마음은 다음 생에 어디에 심겨질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대의 걸음 하나하나가 다음 생에 꽃 피울 씨앗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연은 곡진하고 과보는 정직하며 삶은 언제나 그 중심에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그에게서 인과를 배우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아들로 태어난 부관입니다. 감사합니다.